영동 지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관광객이 줄어들어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명태를 양식계 방류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릉 택지의 주차난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로 강릉시가 주차장 부지를 분양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지난해 정선과 철원을 시작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도내 시군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류한 명태가 다시 잡히며 성과가 나타나면서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까만 점처럼 보이는 어린 명태 수백만 마리가 수조 속을 이리저리 헤엄칩니다. 또 다른 수조에는 어린이 손바닥만한 명태가, 바로 옆 수조에는 좀 더 큰 명태가 자라고 있습니다. 일정 크기까지 자란 새끼 명태는 바다에 방류합니다. 이곳 연구소에서 나고 자란 어미 명태들입니다. 이 어미 명태들이 생산한 새끼 명태들이 다시 동해로 방류됩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2015년 세계 최초로 명태 양식에 성공해 지난해까지 120만 마리에 달하는 새끼 명태를 방류했습니다. 유전자 분석과 부착 표지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어획된 명태 8마리가 모두 방류 개체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동해안에서 지속적으로 인공 종자 방류 명태가 어획되는 것은 동해안에서 어린 명태가 자연에 잘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양수산부는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류 종자의 크기를 더 키워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고요. 방류 시 표지를 부착하고 유전자 검사를 확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등 명태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릉 지역의 새로 만든 택시들의 주차난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주차난의 원인을 이용철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는 이곳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세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외부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부대 시설인 세차장과 정비업체는 규정상 전체 면적의 20%만 쓸 수 있지만 실제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부지였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저기가 주차장이면은 좋죠. 우리 상인들은 주차할 데가 있으면 더 좋거든요.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힘들죠. 교동택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모두 10곳. 이 가운데 외부 주차가 어려운 곳은 7곳이었습니다. 세차장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정비업체도 2곳. 세차장과 자동차 정비업체를 동시에 하는 곳이 나머지 2곳이었습니다. 유천택지의 주차장 3곳 가운데 한 곳에도 이미 세차장이 들어와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 교동과 유천택지에는 노상주차장이 없고 일부 공원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급증한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민간에게 분양한 것이 문제였고 또 분양한 이후에 주차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강릉시는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게 이미 분양했고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뒤늦게 교동택지 주요도로 5곳에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세차장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없지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딴 걸 매입하는 게 제일 연차적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성 원가로 싸게 공급했던 주차장 용지를 다시 사들이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복비 무상 지원 사업을 펼친 정선구는 올해 체육복도 지원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정성군.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2억 1,500만 원을 들여 16개 학교 1,800명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역 인재가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또 우리 정성군 지역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해 정성과 철원을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확대됩니다. 태백시의 경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 1인당 25만 원을 책정해 모두 720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태백시 의회 추경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본 안건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본 예산에 대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삼척과 양양, 홍천, 횡성, 화천, 양구도 올해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강원도도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매년 6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도내 18개 시군에 교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남은 문제는 교복비 지원 분담 비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청이 50%,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방과후 강사들이 강사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강사료가 10년째 동결 상태라며 강사료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방과후 강사는 모두 5천여 명, 전국적으로 13만 명이 넘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2006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이들이 피켓을 들고 강원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강사료 인상에 물가 인상률 최소한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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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시간당 3만 원 수준이었던 강사료가 10년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강원도 교육청이 강사료 책정 방식을 시간당 지급으로 변경하며 수입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간당 강사료로 바뀌었을 때는 반이 거의 줄었다고 보면 돼요. 수익이요? 네, 수익이.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강사료를 인상할 것을 각 학교 측에 권고했지만 최종 결제 권한은 각 학교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3, 4년간 강사료 지급 자료 등을 조사해 현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외에도 정식 교원이 아닌 비정규 형태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공무직은 도내에서만 65개 직종 8,000명에 가깝습니다. 학교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 중남부 산지와 태백 지역에 내일 새벽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엔 내일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 많은 곳은 1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보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영동 지역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오는 11일부터 플라이강원 채용 사이트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신입 경력직 사원을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관리와 영업, 공항 서비스, 운항, 객실, 정비 등 항공운송업 전 직군으로 100여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본사 사옥을 세워 8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민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대표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냈던 강릉 펜션 사고 관련자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보일러 시공업체 업주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펜션 건축주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펜션 운영자와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5명은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리며 이후 2주 단위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속초시의회가 난개발 방지 조례 심의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속초시의회는 오는 12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토론에 참석할 찬성과 반대 측 인사 4명을 확정했습니다. 공청회는 찬반 입장 발표와 토론, 참석 시민의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속초시의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난개발 방지 조례의 처리 일정과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의 한 농막에서 불이 나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은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서와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이 불로 농막 2동과 산림 0.02헥타르가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척중앙시장에 청년 상인이 입주하는 청년몰이 조성됩니다. 삼척시는 중앙시장 신관 2층과 3층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년 점포 25곳과 창업지원센터,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삼척시는 오는 7월까지 점포 시설을 마치고 청년 상인을 입주시켜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이달 말까지 삼척 청년몰 상인을 모집해 교육과 심사를 거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가 내일까지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도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50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이 운영되고 공공기관 발주 계획 설명회와 구매 상담이 진행됩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정선군과 사업 시행자 간 법정 다툼이 정선군의 최종 승소로 끝났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 시설 건축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업체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달 28일 결국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선읍 덕우리의 의료 폐기물 처리장 사업은 지난 2013년 건축 허가를 받고도 4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자 지난 2017년 정선군이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해시 구미동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동해시는 구미동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선정돼 3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2,956제곱미터의 건물을 짓고 수영장과 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시 추암해변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태권 씨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약정 회원이 됐습니다. 박태권 대표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갖고 2024년 1월까지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원도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70명으로 늘어났으며 동해시에서는 박태권 대표가 2번째입니다. 강원도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사업에 14개 사업이 선정돼 25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수영장,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형 체육시설에 삼척시와 동해시, 태백시, 인제군이 선정됐습니다.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는 비장애인 통합체육시설에는 춘천시와 강릉시가 선정됐습니다. 또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평창군 2곳과 양양군 1곳이 선정됐습니다.
강릉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센터를 휴일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모든 직원을 근무조에 편성해 휴일에도 농기계 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